이번 시간에는요,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를 함수를 살펴보는 이유가요, 코틀린은 연산자를 함수로도 구현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단항연산자인데요. 자, 요거는 앞에다가 더하기를 붙인 겁니다. 만약에 요 a라는 변수 안에가 음수면 그냥 음수 그대로 유지되고요. 양수면 그냥 양수로 그냥 유지가 됩니다. 요 함수는 언어리 플러스로 함수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수를 양수로, 음수를 음수로 반환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a 같은 경우에는 음수를 양수로 음수로 변환하는 건데요. 자, 언어리 마이너스라는 함수로 제공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부정인데요. 여기에는 참 거짓을 나타내는 불량값만 받습니다. 그래서 true를 펄스를 true로 변환해 준대요. 얘는 not이라는 함수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create new project 해주시고요. 자, 코틀린 JVM 해주시고, 얘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퍼레이터라고 해주시고,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src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 자, 코틀린 파일 골라주시고요. 얘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OK 눌러주시고요. 자, 펑션 메인, args. 자, array, 자, string 해주시고요. 자, 먼저 연산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1이라는 변수에 10을 넣도록 하겠고요. 자, a2에는 -a1을 넣겠습니다. 자, 앞에 플러스 붙어있는 것도 원래는 안 하셔도 되시는데, 함수로 제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써보기 위해서 플러스도 한번 써볼게요. 자,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는 양수를 음수를 양수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a2, a2. 자, 원래 a1에는 10이 들어가져 있죠? 자, 10에다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a2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출력이 되고요. 자, 함수로 한번 해볼까요? a2는 a1. 언어리 마이너스 해주시고 println a2.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10으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연산자를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더하기도 한번 해볼까요? 더하기는 양수를 양수로 음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a2는 자, 더하기 a1 println a2 실행해 보시면은 안 바뀌었죠? 그냥 10이죠. 이것도 함수로 제공이 됩니다. a2는 a1. 자, 언어리 플러스. 뭐 이거는 거의 쓰지 않겠죠. 뭐 숫자가 부호가 변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10으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엔 not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a3은 true라고 넣겠습니다. a4는 자, 느낌표 not a4. a4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펄스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는 함수 한번 써보겠는데요. 자, a4는 a3.not println a4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펄스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증감연산자입니다. 자, 더하기, 빼기, 자기 자신 하나 증가시키고, 자기 자신 하나 감소시키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앞에 붙느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대인연산자와 같이 쓸 때 동작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 더하기 inc와 dec란 함수로도 제공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변수를 세력 계산해서 가겠습니다. 바 A5는요, 10. 바 A6은 10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바 A7은요, 자, A5 뿔뿔. 바 A8은 A6 뿔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할게요. 자, 이거는 자기 자신 하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즉, A5는 A5 더하기 1, A6은 A6 빼기 1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걸 일단 변수에 담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println A5, println A6. 자,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자, 자기 자신을 증가시키고 자기 자신을 감소한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즉, 이렇게 하고 A5를 찍었죠. A5가 1 찍었기 때문에 얘는 A5는 A5 더하기 1. 즉, 자기 자신 값을 끄집어내서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에 넣는 거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A6은 A6 빼기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A5에다 10, A6에다가 10을 넣도록 하겠고요. 자, 뿔뿔 A5, 빼기 A6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프린트 A5 해주시고요. 프린트 A6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해주시고 요거를 실행해 주시면은 차이가 없죠. 그쵸? 똑같이 11 됐고 똑같이 9가 됐습니다. 근데 요 앞에 있냐의 뒤에 있냐의 차이는요, 다른 변수하고 같이 쓸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7, A8. 자, 지금 여기에서 A5와 A6은 1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뿔뿔과 빼기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이 변수에 들어와 있는 값을 먼저 여기다 집어넣고 자기 자신을 증가시키고요. 얘는 A6에 들어가 있는 값을 여기다 먼저 집어넣고 자기 자신 하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A7과 A8에는 각각 10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자, 얘는 증가되거나 감소하기 전에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10, 10이 들어가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A7은 뿔뿔 A5, A8은 빼기 A6 이렇게 되겠는데요. A7과 A8도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A7과 A5가 동일한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실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동일한 값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 다음에 변수에 집어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연산자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수를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A7은 A5.inc 해주시고요. A8은 A6.dc. 자, println A5, A7 그리고 println A6, A8.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실행해 보시면 A5와 A6은 그대로 10, 10으로 유지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즉, 위에 있는 증감연산처럼 증가하거나 감소한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원본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얘는 1이 증가된 값이 그냥 반환이 되는 거고요. 1이 감소된 값이 그냥 반환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변수의 값은 변하지가 않고 반환을 할 때 1을 증가한 값을 반환하고 1을 감소한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증감연산하고는 연산자하고 좀 다르게 동작을 하죠. 자, 다음에 산술연산자입니다. 산술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구하기인데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열을 배우실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배열,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요. 얘는 램이라는 함수가 있고 모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모드라는 함수는 현재 버전에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 모드보다는 램이 효율성이 더 좋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드 함수는 쓰지 않고요. 램 함수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요. 자, 변수 A1에는 10을 넣고요. A6은 3을 넣겠습니다. 자, A7은 A5 더하기 A6, A8은 A5점 플러스 A6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A5가 아니라 A7하고 A8을 출력할게요. 해주시고, 자, 실행해 주시면요. 이렇게 각각 13이 출력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10 더하기 3은 13이죠. 자, 이번에는 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7은 A5 빼기 A6. 자, A8은 A5점 마이너스 A6. 자, 프린트 ln A7. 자, 프린트 ln A8. 해주시고, 자, 실행해 주시면은요, 똑같이 77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는 곱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7은 A5 곱하기 A6, A8은 A5점 곱하기는요, time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프린트 ln A7, A7, 프린트 ln A8, A8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10 곱하기 3을 한 값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A7은 A5 나누기 A6, A8은 A5 나누기 A6 해주시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나누기가 아니고요, 디바이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자, 10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이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나머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A7은 5 나누기 나머지 6, A8은 자, 램입니다. A7은 H, A8은 A8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요, 이렇게 1, 1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10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점점 연산자인데요. 이건 나중에 배열할 때 다시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0은요, A6.5. 자, 3부터 10까지 값을 관리하는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함수로는 range2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배열을 할 때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주시면은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3부터 10까지의 배열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입연산자입니다. 자, 보통 대입연산자는 는을 하나만 적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 건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먼저 이걸 보시면 A 더하기 는이라고 되어져 있죠. A는 A 더하기 B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A에다 집어넣는 연산자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예제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A12는 1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A12는 3 해주시면 A12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A12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A12
A12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13이 출력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함수들이 있다라고 이게 이 문서에 있는 걸 그대로 캡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서 이 부분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시면 이 함수들은 현재 코틀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좀 연산자만 쓸게요. 자, 12는 다시 10을 넣어주시고요. A12 빼기는 3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7이 나오고요. A12에는 7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A12는 10, A12 곱하기는 3 그 다음에 A12에 30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30이 나오고요. 다음에 A12는요, 10. A12 나누기 3은 프린트LN 12 해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10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이 3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A12는 10. A12 자 나머지는 3. 프린트LN A12 해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자,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10을 나눈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자, 이건 이제 두 개가 같냐, 다르다라는 연산자입니다. 함수는 equals를 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뒤에서 객체라는 걸 배우시게 될 텐데, 객체를 비교하실 땐 뒤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자, 근데 저는 아직은 객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값을 하도록 할 건데요. 기본 자료형 값을 하실 때는 이 물음표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13은요, 10이라고 놓도록 하겠고요. A14는 A13과 10이 같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같죠? 그래서 A14, A14 출력해 보시면은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를 함수로 써 보시면은요. 자, A14는요. A13.equals 10 하시면 변수 A의 13 값이 저 10과 같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똑같이 true가 나오죠. 자, 다음에 다르냐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14는 A13하고요. 10이 다르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다르지 않죠? 같기 때문에 얘는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A14는 A13.equals 10 이렇게 해주시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반대로 부정하시면 다른 게 됩니다. 프린트LN A14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펄스가 똑같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비교 연산자인데요. 자,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물어보는 겁니다. 함수는 compare to를 쓰는데요. 자,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A가 더 크면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크냐, 작냐 이런 연산자를 대신해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보면은요. 자, A14는요. A13이 2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프린트LN A14. 자, 현재 A13에는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가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함수로 써 보시면은요. 자, A13.compare to
자, 20 해주시고요. 이게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함수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얻는 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취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펄스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는 작냐라고 물어보겠는데요. A13이 2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함수로 더 해볼까요? A13.compare to 20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 둘 다 true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크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4, A13은요. 자,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10하고 비교했네요. 자, 10하고 A13에 10이 들어있습니다. 크진 않는데 같습니다. 그래서 A14. 자, 함수로 해볼까요? A14는 A13.compare to 여기다가 10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주시고 실행해주시면 자, 이렇게 둘 다 true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엔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산자부터 쓸게요. 10. 자, 해주시고요. A14는 A13.compare to 자, 10 해주시고요.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냐 물어보시고요. 자,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true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까지 코틀린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자바에서 연산자하고 거의 동일하죠. 자, 코틀린의 연산자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